나도 엄마다. 누구일까요? 누구 이야기일까요? 바로 이혜훈 지명자 관련 이야기인데 하루가 멀다 하고 이 관련된 새로운 의혹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이혜훈 지명자의 자격 논란에 불을 지핀 게 바로 누군가에게는 아주 귀한 아들인 이 보좌관들을 함부로 대했다는 이 갑질 의혹인데 그런데 정작 본인의 아들에게는 어떻게 대했을까라는 부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이혜훈 지명자의 남다른 아들 사랑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 차악 장관 후보자에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누가 못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그 기간 중 저는 임신 상태에서 괴롭힘을 여러 차례 당해왔습니다. 부동산 투기 있죠. 아들 대부업체 투자 있죠. 보좌진 갑질 있죠. 나에게 여윳돈이 생기면 그린펀드에 제일 먼저 투자하고 싶다고요? 네.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도 뭔가 내가 돈을 벌든 잃든 뭔가 사회에 기여하는 일에 제 돈이 쓰이면 좋죠. 자,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혜훈 지명자의 가족 사진입니다. 이혜훈 부부가 미국의 UCLA에서 박사 과정을 밟던 중에 캠퍼스 커플로 만나서 결혼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결혼식도 미국의 한 교회에서 올렸습니다. 당시 필요한 사진을 저희가 잠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미국에서 결혼하고 지금 현재 이혜훈 지명자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3명의 아들 모두 다 일종의 특혜를 받았다라는 논란이 지금 불거진 상황인데 지금 보여드리는 저 사진이 이제 가족 사진인 거죠. 영국 생활하던 시절 교회 앞에 두 아들과 찍은 사진도 있고 아들 3명과 함께 촬영된 사진도 있습니다. 세 아들 모두 성장을 했고 지금 이제 성인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왜 저 사진을 미리 보여드렸느냐. 바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그 중심 인물들이 바로 이혜훈 지명자와 그의 아들들에 대한 어떤 특혜 논란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이혜훈 지명자 아들들이 대학 수시 모집 당시 제출한 자기소개서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 지금 이혜훈 지명자의 아들이 국회에서 인턴한 경력을 대학의 지원서에 첨부를 했는데 이게 특혜다라는 논란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원 엄마를 둔 아들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특혜 아니냐. 그리고 인턴으로 근무했던 기간도 굉장히 짧은 8일이었고 그 인턴을 근무했던 의원실도 같은 당 소속 의원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혜훈 후보자가 지명자가 그 인턴을 한 것은 맞지만 엄마의 힘이 들어간 건 아니었다. 그리고 대학 입시에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는데 실제 자소서를 까봤더니 거기에 사용됐던 것도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해명 논란도 함께 불거지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인턴 스펙을 쌓을 수 있었느냐? 양호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게 국회의원실에서 인턴하기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네. 그만큼 그 이전의 스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이 사건 보면서 생각나는 게 이제 조국 전 장관 과거 입시비리 사건. 네. 그 사건에서도 이제 여러 기관의 인턴들을 하면서 이 인턴 자리를 얻는 과정에서 그 스펙 교환, 그러니까는 스펙 품앗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부모가 이를테면 A 대학의 교수가 B 대학의 교수한테 다른 자녀를 이렇게 자기 이 사무실에 인턴을 시켜주고 또 B 대학 교수가 또 그 집의 자녀를 또 자기 사무실에 인턴, 이런 식으로 인턴을 시켜주는 형태가 이거는 순전히 뭐 짐작입니다만은 당시에 어떤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많이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는 자기 사무실, 이혜훈 의원의 사무실에다가 자기 자녀를 직접 인턴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네. 다른 의원의 사무실에서 인턴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사실 저렇게 보면은 아니 자기 자녀도 정말 저기 남의 사무실에서 인턴을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 사무실에서 인턴을 하는 그
그 고성과 폭언을 들은 네. 그 인턴 같은 경우에도 정말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일 수 있고 정말 힘들게 얻은 인턴 자리일 텐데 그 생각을 왜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이 사뭇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여러모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저게 엄마 찬스를 통한 전형적인 스펙 만들기. 물론 저게 이제 위법 불법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입학 전형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자소서에 저 내용을 제출했으면 입학 전형에 사용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겠죠.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일반 그런 부모를 둔 학생들이 누릴 수 없는 그런 특권을 누린 거고 앞서 이제 양 변호사님도 지적하셨지만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자기 의원실에 와 있던 인턴 아마도 20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인격 살인에 해당하는 언행을 했다는 거는 고위공직을 맡기에 무슨 이유를 대든 간에 전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청문회가 어제 인사청문 요청서가 송부돼 가지고 이제 네. 후보자 자격이 됐는데 청문회는 열리겠죠. 그러나 과연 지금 이혜훈 후보자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저건 같이 함께 방어해 주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여러모로 저는 기획예산처 장관이라는 공직을 맡기에 이제 부적절한 그런 후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혜훈 후보자의 남다른 아들 챙기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좌관에게 자택 프린터기 수리하라고 지시했던 것 저희도 보도해 드렸었는데 심지어 아들이 근무하고 있던 근무지로 수박 배달을 시켰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삼남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곳에 보좌진을 시켜서 수박을 2차례 배달한 적도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수박 배달, 성치훈 부위원장님. 부적절하죠. 보좌진에게 시킬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마도 지금 이혜훈 의원이 지금 2번 총선에 떨어졌기 때문에 의원을 한 지가 좀 됐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일을 했던 보좌진들이 어떻게 보면 폭로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뭐 우리 당도 지금 전직 보좌진들의 폭로로 뭐 네. 고생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여긴 케이스가 어떻게 보면 지금 뭔가 그들의 뭐 취업과 관련된 뭔가 그런 걸 한 것도 아닌데 그럼 아마도 보좌진을 생활할 때 본인들이 이걸 참 부당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관련된 뭐 지시 뭐 카톡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남겨놓고 있다가 우리가 그 너무 많은 국민들이 많이 들었던 그 녹취록도 사실 수년 전 거를 그 인턴 보좌진이 아직도 갖고 있는 거잖아요. 8년 전 거, 7년 그쵸. 전 거였어요. 본인이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됐고 이걸 내가 언젠가는 한번 그거 뭐 하겠다, 활용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은 이게 정말 끝일까? 계속 나올 수도 있겠다. 네. 아마도 이혜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금 한 2주 정도 뒤에 열릴 예정인데 그러면은 그 보좌진들 나도 이거 하나 밝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수도 있거든요. 상당히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네. 이거를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그래도 인사청문회까지 가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아마 인사청문회까지는 뭐 지명 철회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 하루하루 쏟아져 나오는 이런 의혹들이 어떻게 보면 후보자뿐만 아니라 지명을 한 이재명 정부에도 부담이 될까 봐 저는 그게 참 우려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혜훈 후보자가 지난 총선 때 서울 동대문구 을에 출마를 했는데 여기에서 전농 8구구역 재개발, 재건축 부진하다. 내가 당선되면 여기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세웠던 저 전농 8구구역에 본인과 관련된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의 재산을 부풀리기 위한 행동으로도 오해받을 수 있는 것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주택은 둘째 아들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자, 딱지 증여 논란이 그래서 불거지는 건데요. 인근 부동산 관계자 목소리 들어보시죠. 32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아하는 분양가가 지금 만약에 하게 되면은 11억, 12억 사이면 그냥 5억은 버는 거죠. 자기 지역구 내에 재개발 사업이 어디가 가장 잘 추진되고 있는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고. 김성태 대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어머니의 땅 주택 그걸 정치인 며느리가 재개발 공약을 내세우고 그게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지는 것.
그러니까 지난 21대 이제 총선 당시에 이제 이해훈 지명제가 동대문 이제 지역구 공천을 받아가지고 네. 이제 그 동대문 지역 안에 이제 전농 지역 재개발 그 현장 이슈가 이 있었죠. 개발 정보의 이슈는 이제 아무래도 그 지역구 당협위원장인 뭐 자신이 가장 잘 알 수밖에 없죠. 그 땅을 또 해필이면 자기 시어머니가 보유하고 있었고 그 땅과 이제 건물을 갖다 자기 둘째 아들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함으로써 이게 이제 결론은 개발 정보를 가지고 자기 시어머니가 그 땅을 매입하고 그 매입한 땅을 다시 아들에게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제 딱지 증여가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편법 절차를 이제 거쳤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런 내용들은 상당히 지탄의 대상이죠. 저는 1년에 이해훈 의원의 이런 논란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또 자기의 친정 세력인 민주당에서 끝까지 이제 이 청문회 과정에서 디펜스하고 또 실드 치면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은 장관에 임명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이런 이해훈 의원의 이렇게 참 볼썽사나운 내용을 다 이미 인사검증 절차에서 다 알고 있으면서 보수의 민낯을 보라. 막 이걸 한마디로 노리고 이런 인사를 한 건지.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것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상당히 대한민국 국민 엄마 아빠들 정서상 아주 안 좋은 내용이거든요. 이런 걸 노리고 한 건지 납득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앞으로 이해훈 지명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은 정말 험난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들들이 누린 게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훈 부부가 아들들 명의로 대부업체의 회사채를 꾸준히 사모았다는 소식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었는데 관련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그분 이름인가? 그분 자제분들 이름인가? 뭐 1억, 2억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아마. 대단히 그 작은 규모 회사에서 공모의 방식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요. 친분 관계 내지는 어떤 인간관계가 쌓여 있다 이렇게밖에 간접적으로는 이해훈 일가가 고리에 자금 대여부 업무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